저는 쟁이는 것도 잘하지만 아껴 쓰는 것도 잘하거든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화가 정말 느려요. 근데 나오는 것도 정말 느려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잘 썼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킨케어 부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크게 두 가지 루틴으로 스킨케어를 하는데요. 여드름 케어와 안티에이징 케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드름 케어에 관련해서 제품들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잘 썼던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편 보여드릴게요. 잘 쓴 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짠! 더마토리 히알루론 수분샘 엠보 토너 패드예요. 여러분, 저는 더마토리 패드를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올해 더마토리가 패드 3가지를 싹 리뉴얼을 했거든요. 제가 그 3가지 패드를 다 잘 쓰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분샘 엠보 토너 패드는요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수분 위주로 채워주는 패드거든요. 제가 이 패드 다 써가지고 뜯어야 되는데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패드는요 정말 촉촉하고 폭닥하거든요. 이거 소리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셨나요? 여러분, 더마토리 토너 패드가요 정말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나눠서 부분팩으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뜯지 않고 그냥 하나로 도톰하게 닥토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도톰한 패드가 잘 없더라고요. 그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되게 얇게 겔팩처럼 만들어진 건 많은데 스킨푸드 당근 패드나 아드망 토너 패드나 아니면 이렇게 더마토리 토너 패드처럼 도톰하게 푹신하게 닥토로도 써도 되고 붙여놓고 써도 되는 패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더마토리 토너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도톰해가지고요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너무 잘 쓴 토너 패드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진짜 얼마나 좋아하냐면 짠! 쟁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짠! 한율 어린쑥 속수분 쑥 히알 패드예요. 아, 여러분, 이 패드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요. 이 패드는 제가 아모레몰에서 오픈런으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종종 아모레퍼시픽 자사 홈페이지에서는요 신상품들을 빠르게 볼 수 있고 할인율 좋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러면서 발견하고 구매하게 된 아이템이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패드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더마토리 패드 보여드릴 때도 그랬지만 패드를 꺼낼 때 집게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드를 매일매일 빨리 쓴다 그러면 뭐 손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조금 찝찝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게를 쓰자니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 집게가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래서 좀 그건 불편하다 하고 있었는데요. 한율에서 일명 두루마리 패드라고 해서 두루마리 휴지처럼 뽑아 쓰는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뜯길까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뜯겨요. 이걸 또 쓰다 보면은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한 장씩 쑥쑥 뜯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붙여놓고 토너팩으로 쓰던지 혹은 닦아내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까 더마토리 제품보다는 좀 얇긴 하지만요. 겔 토너팩처럼 얇고 흐물흐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쓱쓱 닥토로 써도 좋고 붙여놓고 써도 너무 좋은 패드예요. 그래서 이 두 패드는요 제가 속수분을 채워 넣을 때 무난하게 데일리템으로 너무 잘 쓴 패드로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 두 패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좀 아껴 쓰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쟁이는 것도 잘하지만 아껴 쓰는 것도 잘하거든요. 제가 이 두 패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딸는 듯한 느낌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지만 오늘은 다른 패드 써야지 이러면서 괜히 다른 패드를 쓴 적도 많습니다. 그냥 얘가 딸는 게 읽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쟁여두고 아껴 쓰다가 피부 망가지는 것보다는 팍팍 쓰는 게 낫겠죠? 다시 아껴 쓰지 않고 열심히 관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안티에이징 관리를 위해서 잘 썼던 세럼 앰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안티에이징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럼 앰플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럼 앰플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짠! 아드망 항당화 앰플과 로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품은요 저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항당화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은 항산화만큼의 그 붐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항당화의 붐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다양한 제품들을 쓰고 나의 항당화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항당화가 아직은 생소하다 혹은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안티에이징 관리한다 했을 때 크게 3가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두 번째 항산화, 세 번째 항당화 관리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자외선 차단을 잘하고 항산화 관리를 잘해도요 항당화를 놓친다? 그러면 안티에이징의 한 축을
놓치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 현대인들 몸속에는 이미 당분이 많은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집중 관리한다 하면은 당부터 끊는 이유도요. 당이 정말 우리 몸속에 많거든요. 이 당분이 우리 몸속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딱 붙잖아요. 그거를 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콜라겐들을 연결시켜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딱 당분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끈적하면서 당독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피부는 이제 좀 축축 처지고 탄력을 잃고 색이 황변하면서 모공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독소가 생기지 않게 항당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단순히 우리가 뭐 단 걸 먹는다고 해서 당독소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생기고 그 수면이 부족해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당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바르는 것들을 한번 신경 써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르는 제품으로는 아드마 항당화 앰플과 로션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이 항당화 앰플에는요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6000ppm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당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카르노신이 당분에 먼저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당화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카르노신을요 지용성인 세라마이드 리포점 캡슐 형태로 감싸고요. 아주 작게 만드는 나노화 기술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당화 로션에는요 카르노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성분이 10GF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EGF 아시죠? EGF가 세포 성장 인자로 정말 피부에 좋은 거 아시죠? 여기에 EGF를 포함해서 GF가 무려 1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GF가 성장 인자거든요. 성장 인자끼리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배합을 했을 때 내 피부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당화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바르는 거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DM이나 댓글로 아드마 항당화 제품은 언제 마켓하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제품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게 필요해서 브랜드에게 한번 연락은 넣어둔 상태거든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짠! 아이오페 비타민C 40% 컨센트레이트예요. 여러분 비타민C 좋은 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드마 항당화는 항당화 관리라면은 저는 아이오페 제품으로 항산화 관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제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순수 비타민C가 맨 앞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워터리스,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비타민C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워터리스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고함량의 배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화가 매우 느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스킨스티컬즈 시페룰릭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제품 진짜 너무 좋거든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올해만 그 제품 2병을 산화가 돼가지고 끝까지 못 썼거든요. 심지어 한 병은 뜯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산화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그 제품을 너무 쟁여둔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킨스티컬즈 시페룰릭이 정말 너무 좋은데 산화가 너무 빨라서 다 쓰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러니까 신선도가 너무 중요한 제품인데 아이오페 이 제품은요 산화가 정말 느려요. 근데 나오는 것도 정말 느려요. 이 제품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너무 꾸덕해서, 그러니까 정제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라는 건 알지만 보이시죠? 나오는데 한 세월 걸려. 그래놓고 나온 거 이거밖에 안 돼. 고함량으로 배합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화가 늦게 된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보존제도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롤링 하다 보잖아요. 싹 스며들면서 살짝 벨벳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니 벨벳해져 있어. 그러니까 싹 흡수가 돼가지고 광택이 난다거나 끈적하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는, 그냥 보들보들 원래 나의 피부 결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성분으로 보나 제형으로 보나 고기능성 제품이 맞는데요. 순간 고기능성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기능성 제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량씩 쓰면서 나의 피부에 맞는 양을 찾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앰플 단계에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크림 단계 전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강력한 항산해제를 찾는다, 산화가 늦는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짠! 아이오페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제가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피부과의 그 스킨 부스팅 효과와 1:1로 비교를 했는데 더 좋다라는 임상 결과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를 보자마자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너무 순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거는 수분 진정 세럼을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순해요. 제형에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수분 진정 세럼과 같은 효과를 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쓰잖아요. 뭔가 모르게 피부가 살짝 팽팽하면서 매끈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꾸준히 오래 쓰면. 처음에는 너무 순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용감이 좋아서 계속 썼거든요. 요즘에 날씨 춥잖아요. 이때 딱 쓰니까 뭔가 모르게 피부가 매끈하면서 반딱하면서 살짝 채워진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하게 유들유들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알고 봤더니 피부에 유익했다. 그래서 올해 잘 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요. 짠! 아이오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이요. 여러분 올해 저의 안티에이징 케어 루틴에 아이오페 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진짜 아이오페 제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스피클 세럼이거든요. 맞아요. 그 따끔따끔한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 제가 그 유명하다는 스피큘 들어간 제품들을 쓸 때마다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되고 피부만 자극이 간 게 아니라 손으로 발랐으니까 이 손도 자극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할 때도 자극이 가고 자극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스피큘 쓰고 싶지만은 그냥 나랑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제품이거든요. 아이오페에서 만드는 스피큘 세럼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스피큘은요 되게 길고 뾰족해요. 근데 이번에 아이오페에서 만든 스피큘은 짧고 이 끝이 뭉뚱합니다. 근데 심지어 진짜 대박이에요. 그 스피큘 안에다가 레티놀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레티놀로도 할 말이 너무 많다. 레티놀 좋다는 거 진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알아요. 너무 좋다는 거 아는데 스피큘 못지않게 아니 레티놀이 더 심해. 저는 레티놀만 쓰면 피부가 뒤집어지거든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악어 피부처럼 이렇게 조직이 보여요, 제 피부에. 제가 목을 가리킨 이유는 목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레티놀이 정말 뭐 피부 탄력, 주름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잘 바르려고 계속 잘 발랐지만은 실패했던 저에게 스피큘 안에 레티놀을 넣은 제품이다. 진짜 안 쓸 이유가 없고 썼더니 진짜 너무 좋았고 심지어 여러분 임상 결과가 대박이에요. 실제로 콜라겐 부스터 특수 관리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걸 발랐을 때가 피부가 더 좋게 나왔대요. 제가 어디서 뭐 카더란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자면 그 콜라겐 부스팅 특수 관리가 주베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오페에서 뭐 그냥 저기 뭐 피부과 구석에 박혀있는 쓰지 않는 그 기기를 가져다가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임상 결과와 성분의 그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서 그냥 출시되지 않는 그리고 마케팅하지 않는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약간 그런 거지. 아모레퍼시픽 자체적으로 LG생활건강 자체적으로 그 양궁 전국체전하는 느낌. 정말 코덕들 찐팬들은 알아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뭘 냈다, LG생활건강에서 뭘 냈다 했을 때 허투루 만들진 않았겠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중에서 레티놀을 좀 효과적으로 자극이 좀 덜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스피큘 안에 레티놀을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눈가나 입 주변 피하고요. 소량씩 쓰면서 요런 느낌이구나 아는 상태에서 양을 늘려서 쓰는 거 추천드리고 밤에 위주로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짠! 폴라초이스 나이아신 아마이드 10%예요. 여러분 이 제품도 제가 참 오래 쓰고 잘 쓴 제품인데 올 한 해 동안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여드름 피부에 참 좋아요. 뭐 미백에도 좋고 탄력에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여드름성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루틴, 안티에이징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왕이면 여드름 피부에도 진정이 되고 여드름 피부에도 효과가 되는 성분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 중 하나가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인데요. 이 제품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반 좀 소량씩 들어가 있는 거 쓰다가 10%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여러분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랑 레티놀 성분이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레티놀 세럼 쓰기 전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처음부터 동시에 쓰면은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쓰다가 여러분들 피부가 적응을 했다 그럼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 이 제품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밖에도 홍조가 있다 혹은 뭐 모공이나 미백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들어간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안티에이징 관리를 한다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있어요. 진짜 제가 너무 잘 쓴 제품이거든요. 바로 짠! 스킨스티컬즈의 PT옥스 세럼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병을 버렸어요. 제가 딱 쓰자마자 이건 무조건 공병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버렸어요. TMI인데 저는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다 갖다 버리고 정리를 싹 해버립니다. 여러분 스킨스티컬즈의 PT옥스 세럼은요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아요.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거 추천해드렸던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성분이 한마디로 주름 관리하기 너무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진정과 재생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럼이 주름 관리를 위해서 쓰는 세럼입니다. 목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그냥 주름이 있는 부위에는 넓게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름이 고민이다, 주름 집중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PT옥스 세럼 쓰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아이크림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크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저의 최애템 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눈가 피부가 너무 얇고요, 너무 건조하고요, 다크서클 많고요, 주름이 많거든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잘 썼던 아이크림 2가지가 있는데요. 소개 싹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짠! 시세이도 얼티뮨 아이파워 인퓨징 아이 컨센트레이트예요. 시세이도 대표 라인인 얼티뮨 라인으로 나온 아이케어 제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발효 히비스커스 성분이랑 베타글루칸 성분이 10배 농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가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크림, 아이 제품은요 눈 주변 피부에만 신경을 쓰는 제품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속눈썹 모근까지 신경을 써주는 제품이에요.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속눈썹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 세럼을 바르자?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세이도 제품을 쓰는 동안에는 뭔가 진짜 속눈썹 이 모근이 탄탄해지면서 뷰러를 해도 좀 속눈썹도 덜 빠지는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이크림이 아니라 아이 세럼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고, 물론 제가 썼을 때는 조금은 건조하다는 느낌을 느끼긴 했지만 겨울철이 아닌 계절에 쓰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눈가 피부 못지않게 이 속눈썹 모근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은 분들, 무겁지 않은 아이 세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너무 잘 쓴 아이크림 제품은요 짠!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리프트 플러스 스컬프팅 플루이드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케어 제품인데요. 거의 한 달에 한 통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최단기간에 재구매를 한 제품. 왜냐하면 우선 사용감이 좋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케어 제품을 바르는데 기존에 발라둔 크림이랑 분리가 되지 않고요. 싹 스며드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세이도 제품보다 좀 더 촉촉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에스티로더 아이크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킨스티컬즈 PT옥스 세럼에 들어간 성분인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지어 시너지가 좋은 트라이펩타이드 32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 성분은요 회복 능력이 있고요.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밤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주고 낮에는 주름 발생을 억제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분 자체만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성분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건 진짜 무조건 꾸준히 오랫동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이 제품을 이렇게 펌핑 용기로 쓰는 걸 좋아해요. 단지형으로 쓰던 그거 제가 한동안 계속 잘 썼던 스킨스티컬즈의 항당화 아이크림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데 단지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네일을 할 때는 좀 바르기가 힘들어서 한 3통 쓰다가 지금은 이걸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케이스도 좋고 성분도 좋고 사용감도 좋고 다른 제품이랑 궁합도 좋아서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요 크림 부문인데요. 크림은 제가 트러블 편에서 추천해드렸던 장벽 크림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림까지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트러블 피부여서요. 안티에이징 관리를 해도 장벽 크림은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벽 크림은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고요. 누구나 피부 장벽이 튼튼한 건 좋기 때문에 크림은 지난 편 영상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습, 짱짱한 보습을 위해서 쓰는 크림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란시노 HPA 라놀린 리플 유두 보호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제가 처음에 너무 의심을 해서 소용량으로 샀다가 하루
이틀, 3일 쓸수록 반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대용량까지 사게 된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유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크림이거든요. 붉고 간지럽고 건조한 피부에 바르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라놀린이라는 성분이요, 양털에서 얻는 천연 보습 오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털 만지는 사람들 손은 되게 매끈매끈하다고.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이 라놀린이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보습막을 형성하고요,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요, 내 피부랑 친화성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라놀린이 100% 함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습력이 짱짱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악건성이신 분들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형 보시면 정말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악건성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눈가 피부에 이렇게 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자기 전에 눈가 피부에 발라주고요, 메이크업 전에도 써요. 오늘도 썼거든요. 저는 눈가 피부에 베이스가 잘 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터치를 잘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요거 바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제형이 안 끼이는 건 아니에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름 사이로 베이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이 끼인 거는 있긴 한데, 라놀린 크림을 바르고 베이스가 끼냐 안 끼냐의 차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스킨케어 열심히 해도 뭐 어딘가가 건조하다 그런 부위가 있다면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좋은 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에이다와 크림도 너무 잘 썼는데 에이다와 크림은 크림이 조금 냄새가 나거든요. 요거는 크림 냄새가 나지 않아가지고 정말 데일리로 무난하게 너무 잘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악건성이거나 피부가 간지럽고 예민한 부위가 있다, 강력한 보습제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잘 쓴 스킨케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안티에이징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내년이 되면 우리가 또 한 살이 먹게 되는데 우리 같이 스킨케어 꼼꼼하게 하면서 안티에이징 관리 꼼꼼하게 하면서 한번 역행해보자고요. 제가 뷰티 박람회를 갔었는데 이렇게 시장 조사를 싹 하다 보니까 앞으로 뷰티 트렌드에 영노화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던 메이크업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